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오늘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한국 법원에 따질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다른 재판부의 판결과는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오늘 각하 판결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외국인 일본의 배상 책임을 가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 등 한국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5년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반성이 담겼고 일본 기금으로 세워진 옛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등 일본이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들은 각하라는 결론뿐 아니라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상의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선고기일에 출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도저히 참기 어렵다며 선고 도중 법정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7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건의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인 공감대와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서울과 부산 두 야당 지자체장들만을 초청한 이례적인 오찬 간담회. 출발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바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문제 없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시장은 먼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의제를 꺼냈습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들은 최고 시민이라고 말하면서 통합을 위해 사면을 빨리 고려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사면은 국민 공감대와 통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한 입장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안전진단을 강화한 것이 재건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에 가보고 그 심각성을 피부로 절감한 적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대통령님께도 꼭 한번 현장에 방문을 해주십사. 문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또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정 조치만 담보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해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북한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이면서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15번째이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의원 25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였습니다. 체포안 가결은 역대 15번째, 21대 국회에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자녀에게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3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돈 38억 원을 빼돌리는 데 공모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체포안 표결 직전 이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탄압한다고 주장하고 동료 의원들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지옥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해 총선에서 이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스타항공 회생과 또 정리해고 등 피해를 본 노동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표결 후 교육, 사회, 또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 역시 백신 수급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청주 대청호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산불을 끄기 위해 물을 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진규 기자, 자세한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57분쯤 충북 청주시 문이면 문이대교 근처 대청호에 소방 진화용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헬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부기장 54살 이모 씨가 사고 직후 실종돼 수색 끝에 40여 분 만에 119에 구조됐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현장에서 급히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기장인 65살 이모 씨는 추락 직후 관할 지구대 경찰에 구조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는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을 끌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대청호 일대에서 헬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 넣는 담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헬기는 충청북도가 화재 진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 업체에서 임차한 2004년식 헬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주 보도국에서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18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4명, 서울 218명 등 수도권이 전체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어제 하루 13만여 명이 추가돼 모두 177만 1,4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게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한시 생계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생계 지원은 가구당 50만 원씩 총 80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총 4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 등과 관련해 피해조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방법 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혈전 우려가 제기된 얀센 백신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참고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234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산 공장에서는 종사자와 그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됐고
군포의 보험회사 콜센터에서도 이틀 새 1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오산 공장 관련해 어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이 첫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동료와 그 가족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경기도에만 20명입니다. 군포의 보험회사에서도 이틀 새 종사자 등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콜센터 직원들로 어제만 9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경기도에만 11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성남 판교의 게임개발업체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직원 전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등 근무지 관련한 집단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농구동호회 관련해 6명이 늘어 누적 감염은 20명이, 의정부시 교회 관련해서도 5명이 추가로 나와 어제까지 모두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새 234명이 늘었습니다. 나흘 만에 다시 200명대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중인 경우가 80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34%를 넘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뚜렷하지 않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 간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은 신규 확진자의 46%가량인 1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개학 이후 최근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을 넘기자 교육당국이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학교에 시범적으로 선제적 PCR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3주간 학교와 학원에 대한 방역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선제적 PCR 검사는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됩니다. 밀접 접촉자 등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학생과 교직원이 원하면 학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학교 반경 1km 이내의 인근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 3인 1조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학교 순회 검사에 투입됩니다. 이 같은 선제적 PCR 검사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는 별개로 희망자에 한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무증상 감염이 늘고 있어 감염자 조기 발견과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적 PCR 검사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실시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학교 적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오늘부터 3주 동안을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기관 현장 점검단이 구성돼 유치원과 일선 초중고, 대학,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점검이 6월 말까지 이뤄집니다. 마스크 착용과 개인 간 거리 두기, 감염 우려 시 신속한 검사 등 5대 방역 수칙 준수 여부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학교에 상주하지 않는 외부 강사에 대한 자가 진단과 선제 검사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민간이 참여하는 방역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대상지와 물량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모두 3만 200호의 주택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나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나누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물량은 모두 3만 200호로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9,400호입니다. 우선 7월엔 3기 신도시 지구인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호, 위례 신도시에서 400호, 성남 복정지구에서 1,000호가 공급됩니다. 두 번째로는 10월 남양주 왕숙 2지구에서 1,400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 2에서 1,800호,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하남 교산에서 1,000호, 과천주암에서 1,500호, 시흥 하중에서 700호, 양주 회천에서 800호가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 갈매 역세권에서 1,100호, 안산 신길 2지구에서 1,400호가 공급됩니다.
특히 공급 물량 가운데 절반가량인 14,000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정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청약 당첨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시 커진 것과 관련해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조율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최근 거론된 대책들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오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심의를 열고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 지구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곳을 신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지역이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광명 집단 땅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과 그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할 당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땅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LH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A씨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4개 필지 17,0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사업본부로 발령받았고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곳에서 일할 당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25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현재 시세는 102억 원으로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외에도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은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지인들의 투자 시점은 A씨 군무처에서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가 LH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들도 A씨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북본부 관련자들 또한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A씨를 집단 투기의 핵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 자료를 토대로 A씨와 A씨 지인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북한 남포 해군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준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한 싱크탱크 산하 위성 분석 사이트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미국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최근 남포 해군 조선소 위성 사진입니다. 분단을 넘어는 이달 들어 남포 해군 조선소에 검은색 원통형 물체가 새로 배치됐는데 이 물체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용 발사관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양한 촬영 각도를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세부 사항을 얻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SLBM용 발사관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남포의 해군 조선소에서 SLBM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주장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분단을 넘어서 측은 북한의 기만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은 위성 포착이나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전략 무기로 간주돼 온 만큼 북한 지역 내 관련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right now, I would start off with I think that's the right pace. We will have to pace that threat. I certainly support Northern Command's requirements to be able to do so. 새로운 대북 정책을 준비 중인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외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외교를 언급했던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군 당국의 대북 외교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얀센 백신과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이 유럽의약품청의 평가를 참고해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은 매우 드물게 혈전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보다는 접종의 이익이 크다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류우성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얀센 코로나19 백신의 제품 정보에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이라는 설명입니다. The careful review of the cases and other available evidence have led the committe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blood clotting disorders are very rare side effects of the vaccine. 유럽의약품청에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백신을 맞은 지 3주가 안 되는 사람에게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60세 미만이며 대다수가 여성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 미국 사례를 포함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의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생긴 사례와 유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의 부작용보다 접종의 이익이 더 크다며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these vaccines are going to prevent death and hospitalization from COVID-19. 이스라엘과 영국이 백신 접종자의 상호 방문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슈 케나지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마이클 코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상호 백신 인증을 통해 여행 재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 930만 명 가운데 498만 명이 2회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도 전체 인구 6,700만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1,000만 명은 2차 접종도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류소입니다. 흔히 면허 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이라 불리는 시설들은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불법 의료기관들인데요. 이런 불법 시설들이 챙긴 건강보험료가 10년간 3조 5천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고작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약국이 있던 자리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2017년 폐업했습니다. 이 약국이 3년여 동안 번 부당이득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약국과 병의원은 1,500개가 넘습니다. 수익 창출에 좀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료 서비스 질은 아마 낮아져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과잉 진료로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 거둔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한 해 500억 원대에서 2019년엔 8천억 원, 지난해에도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치 누적 부당이득은 3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환수 대상이지만 실제 누적 환수액은 1,800억 원, 5%에 불과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법 행위자들이 곧장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한 1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 기관 조사하는데 공단의 특사 경영을 좀 이렇게 좀 권한을 좀 달라. 공단에서 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같이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리면 수사를 다 완료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병원과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시설 인허가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등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2조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3,17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04포인트 하락한 3,171.66에 코스닥은 9.66포인트 내린 1,022.22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차익 실현 움직임과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연이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내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종근당은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9개 의약품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를 받으면서 6%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7% 넘게 급등했고 금호석유도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30전 오른 1,118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4월 하순에 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대전에서는 기온이 29.7도, 서울도 28.2도, 대구는 2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역시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2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모레가 지나서야 기온이 제자리, 그러니까 평년 수준 가까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인천과 울산 등지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그 밖에 수도권과 충남, 대구에서는 오전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부 일부 그리고 영남, 전남 동부, 제주 산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대구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